남의 연애 이야기 방구석 집사들의 맞춤 진단.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 오늘은 준비된 발성으로 맞춤 진단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그널을. 오늘 이제 연애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되신 것 같은데, 연애 발굴에 대해서 혹시 주변 분들 반응 같은 거 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부분보다 네. 원우 씨의 반응이 너무 재밌대요. 제 반응이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원우 씨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같이 정말 많이 웃는데요. 진짜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진심으로. 저는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은 찬사를 들은 포인트가 이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냥 안아주세요 있죠. 정말 연애 발굴의 정말 금자탑. 그냥 안아주세요라는 얘기 같은 것도 조셰프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 정말로 찐 반응입니다. 저의.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 차례 연애 발굴을 지난번에는 권예슬 작가님하고까지 같이 그쵸. 나누기도 했었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 우리 조셰프님의 사랑관, 연애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관계 끝에 대한 매듭을 짓는 그런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네이트판 사연입니다. 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목은 애인이랑 어떻게 헤어지나요? 슬프다. 라고 하는 사연이에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20살 정도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먼저 좋아해서 사귀게 됐었고 되게 적극적이셨네요. 군대도 기다렸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정말 오래 사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식은 결정적 이유는 첫째,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 넘치는 서운함과 삐짐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잦은 이별 통보 때문이에요. 남친은 그런 식으로 이별 통보를 한 뒤에 다음날 또 잘못했다면서 울고 불고 매달립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런 것만 아니면 평소에 연락이라든지 여자 문제 등등 다른 것들은 정말 다 좋아요. 그래도 이젠 그만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저렇게 울며 불며 나 없으면 죽는다, 죽어버리겠다 이러는 모습에 자꾸 단호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 끝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어렵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네. 조셰프님도 이별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네. 본인이 이별을 하는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별을 통보랄까 듣는 편이셨어요?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비슷비슷했다. 네, 그 말은 조쿠나 셰프님이 먼저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경험에 빗대서 이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이센스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이별 가해 유경험자. 이별 가해? 이별 통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원우 씨한테도 궁금해요. 왜냐면 저요? 이게 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거든요. 항의요? 네, 오죽하면 이제 댓글로도 나와요. 이제 너는 알 만큼 알았다. 그거는 이제 원우 씨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그래서 제 의견이요? 그래서 원우 씨는 어때요? 원우 씨는 어느 쪽이에요? 사실 이별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듣는 쪽이 많았거든요. 하게 만드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비겁한 거죠. 전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상담 카운셀링을 해드리기가 조금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비겁한 방식의 이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헤어지자는 말을 듣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만든 셈이었던 거야. 가만히 돌이켜 보면 네. 이 부분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원우 씨가 했던 이야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별을 통보할 때도
어쩌면 그분도 어, 그렇게 어. 만든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매트릭스다. 이게 누가 먼저 한 건지는 몰라 사실. 맞아. 야,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분의 경우에는 5년 정도 거의 사귄 네,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귀신 거네요. 그쵸. 20대 인생에서 5년이면 이거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심지어 뭐 군대도 기다렸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걸 보면 가벼운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의 이별에 대한 그 결정 자체는 되게 굳건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방향성은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이 싫은데 이유 있나요? 그쵸. 사실 여기에도 보면은 이 사연분이 뭐 첫째 너무 감정적이어서 두 번째는 너무 잦은 이별 통보라는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 뭐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이 첫 번째 이유가 네.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 넘치는 서운함과 삐짐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네. 했잖아요. 음. 이거는 남자분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여자분이 더 좋아할 때는 네. 여자분이 더 서운했을걸요. 더 많이 삐지고. 네네네네. 결국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서운해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다- 슬프다. 우리가 네. 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적이게 본인이 만든 부분도 있을 거다. 본인이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를 대신 게 네. 조금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싫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감정적이어서 싫어진 거라기보다는 네. 자꾸 서운해하고 삐지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넘치는 서운함과 삐짐은 하나의 증상이다. 그래서 이게 선행 관계가 잘못됐다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본질이 있을 것이다. 이건 결과고 네. 그 앞에 뭔가가 내 마음을 식게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한 20대 초반에 만나서 네. 20살 정도부터 만나서 2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물론 요새는 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유일한 남자친구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이건 뭐 넘겨짚는 거지만 너무 내 일상에서는 도전이 없었던 게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을 안 만나본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태에 대한 나의 어떤 컨디션의 변화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킵해두세요.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은 것 그쵸. 같고 네. 지금 본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울며 불며 나 없으면 죽는다, 죽어버리겠다 이러는 모습 말고요. 네. 그냥 본인이 원래 좋아했던 모습,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남자분에 대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좋았던 시간. 그게 과연 이 사람이 변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사라질 수 있죠.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변했던가. 어. 나는 이 남자의 무엇이 매력적이었는데 무엇이 더 이상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를 찾아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연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맞아요. 파악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아 성찰이죠. 네. 지금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었는지 그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었다라고 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궤적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살펴보셔야 이 이별에 대한 이유나 네. 혹은 조금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남자가 자꾸 뭐 이별 통보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뭐 다른 것들은 정말 다 좋아요. 뭐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어요. 자아의 분열이 막 문장만 계속 부딪히거든요. 아니 뭐 이제 헤어지는 걸로 진짜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여자분이 생각하실 때 진짜 이런 거 사람이 자꾸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이런 게 또 싫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워닝을 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발견하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추적해보는 방법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주 딱 논리적으로 네. 혹은 그 시간의 서사로 딱 구분할 수는 없어도 네.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내 마음의 변화 양상을 좀 양태를 좀 살펴봐야 네. 이 연애의 종결점도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런 방법은 꼭 권합니다. 끝낼 거라면 네. 확실하게 끝내셔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끝낼 때 지금은 여자분이 끝내시는 거잖아요. 네.
끝내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 마음이 변했다. 음. 혹은 당신의 이런 부분이 변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변할 것 같지 않다. 음.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네. 그게 전 이 남자분을 위한 배려고 또 음. 이 여자분이 새롭게 자신의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원우 씨의 대답도 들으면서 궁금합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게 참 공감이 가요. 이 25이라는 시기가 많은 것들이 바뀌는 또 시기다 보니 우리가 왜 삶의 속도가 나이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의 가수 중에 되게 가사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마키하라 노리유키라고 하는 분이 쓴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25살부터 시간이 갑자기 빨리 가더라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오는 가사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 그 달라진 시간의 속도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모습들이 그 양상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 네이트판 사연 쓰신 분의 쓰니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긍정적인 징후는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식은 이유에 대해서 되게 나름대로는 설령 자아분열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성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만큼은 하신 것 같은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뭐 조 셰프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았던데 특별한 뭐 이성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뭐 저도 총론에서는 조 셰프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아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한 거라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분명함의 그 노선을 좀 색다르게 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이상한 방식의 분명한 이별 중에 하나는 사실 잠수 이별이거든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 그거는 좀 대단히 좋지 않다. 오히려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말로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아라고 말을 해놓고도 진짜 어려워요. 그게 사실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 말을 맞아요.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의 뭐 이런 태도나 그 맞아요. 마음의 그릇 얘기예요.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고 사바사고 하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별 통보를 해보기도 했었지만 들어본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20대 저희 초중반 정도에 되게 분명한 형태의 이별 통보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하고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랬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 뒤로도 이어졌던 인생의 궤적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조금 아파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게 정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긴 해요. 내가 만났던 사람, 내 감정이 솔직한 채로 만났던 사람에 대한 나의 마지막 감정의 솔직함을 돌려주는 것이 그 만났던 시간에 대한 전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 연애라는 것도 관계 맺기의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 맺기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평생 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맞아요. 어려운 감정을 얘기하지 못하는. 근데 연애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나 넘어가시면 그래도 정말 그냥 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에서 그냥 사회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관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큼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이 관계를 이어나가든 안 이어나가든 맞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첫 이별 그날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윤종신 씨가 만드신 아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수고했어 사랑, 고생했지 나의 사랑, 우리 이별을 고민했던 밤, 서로를 위한 이별이라고 사랑했단 너의 말을 믿을게 라는 가사가 있는데 가사도 윤종신 씨가 쓴 맞아요. 거예요? 네, 같이 쓰신 그건데 이제 우리 이별을 고민했던 밤이라는 가사가 참 마음에 남는 노래거든요. 이별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처음에는 그 당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이 이별이라는 게 어떤 한 상황의 종결이고 관계의 끝이고 뭐 심하게 말하면 인생의 끝처럼 벼랑이라고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네. 달라지는 우리 인생 국면의 하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고통들이 있지만 또 시작의 희망도 역설적으로 되게 담겨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물론 뭐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사람한테 헤어짐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헤어짐도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은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